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약간 부분 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을 넘었다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한 280만 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약간 지나가는 그 말로 조금 사망률이 좀 높은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좀? 그 타미플루 때 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 그때 당시에 보면은 160만 명에 2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3%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배 정도도 높습니다. 4배 정도 높고, 그러니까 그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인데 지금 보면은 전파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종 인플루엔자보다는 좀 더 대응 방법이 더 좀 박진감 넘치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는 그래도 약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약하고 이런 게 지금 기존에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백신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약도 아직 이제 진행 중인 상태고 백신은 조금 더 멀리 있는 상태고 전파율하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 약간 더 긴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좀 출시되지 않는다면 나와야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인간의 과학 기술이 처음에 감염병을 다 정복했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거치면서 특히 코로나19 거치면서 우리가 조금 허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이 가을까지, 겨울까지 간다 그러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차홍선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김에 회사 얘기를 좀 짧게 한번 좀 해주시면은 훨씬 좀 우리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력하고도 유사한데요. 제가 네. 이제 한 24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대학교 학부 전공은 바이오를 했고요. 근데 대학원 전공은 경영을 했는데, 근데 이제 화학 애널리스트로 입문할 때가 2001년이었는데, 이제 산업 경력은 더 그 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화학과 제약을 하는데 화학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보면 글로벌 제약 기업도 보면 화학에서 출발해서 제약으로 진출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화학을 좀 많이 분석하고 그 중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많이 분석했죠. 그런 기업들 중에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분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뇌전증 치료제 이런 혈압병 치료제 하는 그런 기업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2012년에 이제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사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주력은 화학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전공도 바이오다 보니까 이게 화학은 또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진폭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는 뭐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고령화 시고 항암제가 지금 이제 붐을 이루고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헬스케어하고 화학을 집중적으로 두 개만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왼손에 헬스케어, 오른손에 이제 화학을 쥐고 이렇게 분석하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근데 우리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이렇게 예를 들면 전 세계 항암을 제일 잘하는 회사. 항암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항암을 집중적으로 해요, 정말. 그래서 지구상에서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을 잘하는 회사.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얻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우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현재 유한타증권 글로벌 항암 자문연랩 아주 뭐 수익률이 기가 막히다고 하던데요. 그건 회사에서 직접 들어야 되나요? 예. 그 상품 자체는 뭐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항암 자문형 랩이 있는데 그 상품은 저희 회사 상품이 아니고 유한타증권 상품이니까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하고 저희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기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예를 들면 항암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쪽은 어때요, 좀 요새? 수익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열었는데 온라인인데 그거는 누구나 다 올라가서 그냥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에 있는 뭐 제 이름을 땄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명제 하느라고 차홍선 글로벌 항암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률 정말 뭐 좋긴 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표 상품이 지금 이제 유한타증권이고요. 유한타증권에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품 실명제는 거의 한 20년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이제 바이오, 제약, 케미칼, 화학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10년 다 돼가는 그런 자문사인데, 자,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이 세 분은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홍일점이시죠. 강혜경 제약신앙 고문님. 어떤 경력이신지 네. 이 앞에 있는 이 노트는 뭐예요 도대체? 한번 좀 노트를 한번 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짜 보여주세요. 먼저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제 연구 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스케치북으로 쓰시는데 저는 이걸 연구 노트로 쓰고 있고요. 와, 여기 100% 영어다. 표, 수식. 와우. 근데 이건 지금 조금 그냥 공개해드릴 수 있는 부분 장이어서. 그럼 이 안에는 막 비공개 그 자료나 그림이 또 많나 보죠? 제가 이제 글로벌 그 제약바이오 시장,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기술 네. 이런 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안에는 기술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가 좀 들어있어서 좀 공개되면 안 되고 좀 어려운 네. 이거 부분이 저 있습니다. 금고에다가 회사 금고에다가 잘 넣어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여기서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같이 이제 저는 시장의 측면에서 제약 시장,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투자. 대표님은 아. 투자, 그다음에 기술의 기술. 관점에서 우리 조성기 박사님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런 하나도 이제 샘플로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와. 예, 이 소유권은 저한테 있고요. 와, 진짜요? 저작권은 우리 네, 조성기 박사님께. 가사 한번 내가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와, 이 뭐야? 저희는 이제 이 그림 하나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세 분이서? 예, 회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단어 하나로 하기도 한 그게 거죠. 이제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진단 원리, 네. 그다음에 렘디시비어가 어떻게 그 RNA 중합 효소를 억제하느냐 그런 원리를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서로 이제 막 그리면서 이제 예, 네. 예. 그래서 매출액 오. 이제 매출액은 어떻게 되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의 제품이 이건 어떻게 완전히 암호라서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 안에 진짜 극비가 막 있다니까 막 열어보고 싶은데. 하여튼 저기 또 네. 베링거에서 오래 계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번 좀, 네. 우리 강고문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그 독일 다국적 제약사인 그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약 한 19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19년요? 네. 아우.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자나 GSK, 뭐 릴리와 같은 그런 다국적 제약사랑 코프로모션이나 이제 코마케팅 이런 같이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그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호흡기계, 뭐 소화기계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이 있고 다들 그리고 큰 시장이네요. 지금, 당뇨, 네, 고혈압.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요즘에 이슈인데 저는 HIV 치료제도 담당을 한 경험이 있어서 오. 사실 예, 지금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에서는 네. 그 항암제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 시장에 제가 조망하고 있어서 예, 전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큰 기대가 되는 그런 그 뭐랄까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네요, 진짜로. 강고문님이셨고요. 자, 기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조성기 고문님. 네. 야, 정말 오늘따라 이렇게 뭐랄까 피부도 뽀송뽀송하시고 상당히 좀 주말 사이에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네. 어떤 경력이신지 설명을 해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아마 그 제 소개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네.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왜 또 이 우리 케미컬 투자 자문하고 같이 일을 하는지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37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37년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 뭐 완전히 퇴직 때까지. 와, 예, 37년 동안. 37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초기 12년 동안은 그 원자력 연구원 안에 이제 원자력 병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원자력 병원의 면역학 연구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쭉 그 연구 테마가 평생 동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항암 치료하고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그 상호작용이 있는가, 또는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원자력이니까 네. 방사선하고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또 주거니 받거니 아니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쪽에를 평생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이 기초만 해가지고는 좀 곤란하겠다. 뭔가 좀 하나 작품을 만들어 보자.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야, 이것도 이게 귀가 또 이렇게 쫑긋 서게 되는군요, 이거.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항암, 방사선, 면역 시스템 손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걸 좀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데미지가 없게 좀 프로텍션 하든지 뭐 이런 물질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 되돌아가야지 원래 내가 시작했던 목적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후반부에는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외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두 단계예요. 하나는 이게 외부 이물질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물질인지에 따라서 몇 가지 사이토카인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가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항암제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뮤 시스템에 데미지가 오면 불균형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반응 자체가 디프레스 다운돼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어떤 케미컬을 쓰겠죠. 어떤 싱글 컴파운드, 그러니까 단일 물질 뭐 이런 쪽으로 갈 텐데 제 생각에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뮤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전통적인 동양의학이 가깝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전염물 조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조합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세 가지 생약제를 조합을 했더니 크게 보면 이제 면역 기능을 좀 잘 회복시켜주고 조혈 기능을 잘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 재생 조직이 잘 리커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전염물 조합을 만들어냈죠.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자랑이군요. 예, 엄청난 걸 발견했다. 좀 잘 엄청난 걸 한 거죠. 어디가 세미나에 갔더니 지금도 열심히 팔리고 있다. 예, 시장에서. 어디 가서 처음 세미나를 했더니요.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조합을 막 해. 세상에 없는 조합을 네가 왜 만들어?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와.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H와 함께 모이자 뭐 이런 그런 얘기. 그래서 그 H는 이제 헤마토포에틱 그 조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상용화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결국은 기술 출자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한 시범 케이스로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소 기업 1호를 만들었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보충 그 자료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상용화됐고 아마 최근에 들어보니까 약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달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왜 여기 와 있는지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복구시켜 줄까? 그럼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조정하는 모듈레이션하는 물질을 찾은 게 이제 H모식인데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스페시픽 이뮤 리스폰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밝혀서 요 물질을 딱 주면 요 반응이 이렇게 된다. 요런 쪽을 이제 스페시픽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죠. 왜냐하면 브로드하게 나는 봐야 되고 스페시픽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뜩 보니까 암세포가 암이 발생되는 것은 면역 감시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제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면역세포가 그것을 찾아내서 내 것이 아니니까 죽인다. 그게 이제 면역 감시 이론이에요. 그럼 왜 암이 걸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인 암세포는 만들어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면역 감시망을 피하는 면역 회피 기전이 있다. 그것도 주장이 됐어요. 근데 기전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전이 다 밝혀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PD-L1 분자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T세포에 PD-1 분자와 딱 결합시켜. 그래갖고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회피 기전인데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면역항암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쪽을 진짜로 이제 파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H모식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더 좋은 암 치료 방법은 어떻게 갈 건가. 그런 쪽으로 이제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퇴직하면서 이제 우리 차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그 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죠. 차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이 시장을 완전히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세 분의 조합이면은 사실 대한민국 뭐 개인들 코스닥 투자 많이 하잖아요. 코스닥은 사실은 뭐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뭐 5G 뭐 게임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세 분의 어떤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뭔가 판단을 하셔야 국내외 바이오 투자가 훨씬 더 이렇게 그 정석 제대로 이렇게 가서 나중에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자, 네. 대표님 있잖아요. 창원호 대표님. 예. 유안타 랩 이름이 이제 항암 자문형 랩 플러스 이제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항암 자문형 랩인데 아까 뭐 상품 수익률은 연 뭐 20%가 넘는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얼핏 제가 기사 난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어떤 그 이름에 어떤 취지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한번 좀 딱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투자라는 게 본인 책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지만은 저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 포함해서 이제 주식시장 있은 것만 해도 한 20년이 되는데 네. 이 보면은 역방향으로 갈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글로벌이고 글로벌이고 항암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제약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돼 있냐면 한 120년 된 역사가 있습니다. 120년. 예, 120년. 1900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최초에는 보면은 그 감염병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는 이런 그렇죠. 그 균해에서 죽는 숫자가 더 호환 많았어요. 마마 우리가 예. 많이 듣던. 예.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쭉 했죠. 항생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인간이 밝힌 기전이 뭐냐면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순환기 대사 쪽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약을 발견했죠. 2000년대인데 그러다가 이렇게 신약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미국 FDA 기준으로 보면은 신약이 보면 한 40개, 50개, 60개씩 나오다가 14개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야, 이게 암흑기로 들어간 거 아니냐. 미국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조성기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2014년에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항암제 2개가 딱 나오는데 그럼 기존에 항암제는 없었느냐 하면 그러지 않아요. 미국 FDA 기준으로 신약은 1000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딱 2개가 2014년도에 나오는데 그게 면역항암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는데 T세포하고 암세포가 해피를 하다 보면은 T세포를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블락을 하고 예를 들면 T세포에 있는 PD1 그 수용체를 저해를 하고 PD-L1을 저해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이게 되는 그런 면역항암제가 2014년도에 출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보면은 그 전 세계에 이제 상장된 기업이 한 2,500개가 있는데 전부 다 눈이 떼진 겁니다. 야, 저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원래 보면은 이제 보면 흔히들 보면은 그때 당시 지금까지 2014년 2년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몇 %였냐면은 약 5% 이하였어요. 뭐 5년 넘으면은 뭐 된다. 웬만하면 다 이런 돌아가시고 얘기죠. 힘들게 되는데 그게 20% 이상을 사회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 주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름이 이제 보면은 이제 항암이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항암이 참 잘 될 거라 보는 게 네. 지금 현재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어떤 기전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면역암제 같은 경우는 한 매출액이 한 12조 되는데 네, 작년 네. 대비해서 50%씩 성장해요. 그래서 보면 전 세계 이런 뭐 예를 들면 FDA 1000개 나온 것 중에서 두 번째로 랭킹이 돼버렸어요. 이제 50%씩 성장하니까. 그러면 이제 흔히들 조금 있으면 조만간 1등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보면은 저희들은 환자들이 좋아지는 마음, 예를 들면 첫 번째, 기전 자체가 좋아지면서 면역항암제가 많이 매출액이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제약기업들이 같이 돈을 버는 구조니까 상생 구조로 들어갔다. 그래서 항암을 참 좋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항암 시장이 제약사들한테도 큰 이제 새로운 매출서가 예. 됐군요. 그러니까. 예, 예. 2014년 획기적인 그 명확항암제 출시 개발. 자, 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면역항암제 전문으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랩 자문해주면서 이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